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염동찬입니다. 오늘은 스타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타일 투자는 가치주와 성장주,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눠서 각각 어느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지를 결정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치주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 같은 위대한 가치주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평가 가치주를 사서 장기 보유한다면은 결국에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역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치주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치가 없는 기업을 사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스타일 전략 관점에서 가치주는 성장주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치주는 이익의 성장성은 높지 않지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의미하고요. 성장주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지만 이익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라고 스타일 투자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인덱스 제공업체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가치주와 성장주 구분을 위해서는 먼저 가치주 점수와 성장주 점수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먼저 가치주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PER, PBR, PSR, PCFR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 5가지를 사용합니다. PER과 PBR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PSR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매출로 나눠준 지표를 의미하고요. PCFR은 주가를 현금 흐름으로 나눠준 지표를 의미합니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가로 나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성장주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출액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 그리고 내부 수익률 이 3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매출액 증가율이나 순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각각 2가지씩을 사용하는데요. 과거치까지 이용한 5년 평균 장기적인 수익률을 첫 번째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추정치를 이용해서 향후 3년간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 이 2가지를 나눠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2개, 순이익 증가율이 2개가 되면서 4가지 지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의 경우에는 ROE와 유보율을 곱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고 남은 자본의 증가분과 ROE의 곱을 이용해서 내부적인 성장성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를 계산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별로 그렇다면은 5가지 가치주 점수를 합산하고 5가지 성장주 점수를 합산한다면은 가치 점수와 성장 점수를 최종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 점수와 성장 점수를 이 도표에 표시한다면은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가치 점수는 높고 성장 점수는 낮은 기업입니다. 반대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 점수는 높고 가치 점수는 낮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가치주는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지만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성장성은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으면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산업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익의 증가율은 높지만 이 높은 증가율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싼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수급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이나는 상관없이 M&A 이슈라든지 시장 외적인 요인 때문에 수급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은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유상 증자를 받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월 이상의 의무 보유 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유상 증자를 받을 때 받은 공모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받았다면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랐을 때 언제든 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슈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밸류에이션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역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매수를 고려하기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M&A 이슈라든지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 상태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말씀드렸던 영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타일 투자 전략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낮으면서도 성장성도 있지 않은 가치주 기업들과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 순수 가치주와 순수 성장주가 바로 이 스타일 전략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역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스타일 전략을 고려하시기 전에 본인이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시는지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성장 스토리라든지 없던 산업이 새로 생기면서 기회가 발생하고 혹은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바뀌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스토리를 투자자들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면서 가치주 투자 기법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가치주 투자를 추구하면서 성장주 전략을 따라간다면 역시도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일관된 전략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성장주 투자에 맞춰가지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자 가치주 관점에서 장기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의 논리가 바뀌어진다면 당연히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분이 스타일 투자 전략으로 유명하신 리차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이 리차드 번스타인의 책은 한국의 스타일 투자 전략이라든지 소음과 투자 같은 저서가 번역되어서 국내에 있는데요. 이분이 스타일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 한 말 중에 하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치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보다 늦게 사야 되고 성장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보다 빨리 팔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가치주 투자를 추구하신다면 주식을 살 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영역에 진입하자마자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서 밸류에이션이 더 낮은 영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라든지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더 이상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치주 투자의 아이디어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성장이 꺾이기 이전에 미리 매도를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말로는 쉽지만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참고 사는 것도 어렵고 좀 더 빨리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전략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거는 이 두 가지 전략은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스타일 투자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타일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현재 각광받는 스타일이 가치주인지 성장주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요. 가치주가 선호받는 시장이라면 가치주 전략을 가져가고 성장주가 선호받는 시장이라면 성장주 전략을 가져가는 스타일을 바꾸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치주와 성장주는 어느 시점에서 강세를 보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황에서는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호황에서는 가치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경기가 불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기업 실적은 대부분 좋지 못할 겁니다. 기업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황 국면에서는 성장주 투자가 유망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가치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기가 호황인 국면을 생각해 보시죠. 기업들은 적자 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바로 경기 호황일 텐데요. 이러한 때에서는 성장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가치주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통 호황 국면에서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부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받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적정한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이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구간일 수 있고요.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은 경기가 좋지 못한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에서 진한 파란 선은 가치주 지수를 성장주 지수로 나누어 준 지표입니다. 즉, 이 파란 선이 상승하는 구간은 가치주의 강세 구간, 하락하는 구간은 성장주의 강세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금리와 가치주, 성장주 상대 강도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약간 이러한 흐름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기만 좋고 다른 국가들의 경기는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시장금리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으로 보면은 호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성장주가 각광을 받는 시장인지 가치주가 각광을 받는 시장인지를 판단하시려면 지금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성장이 희귀한 요소인지 굉장히 흔한 요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타일 전략으로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스타일 전략인 대형주와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재미없는 이익 성장을 보이는 가치주보다는 새로운 스토리, 기업의 턴어라운드가 있는 성장주를 개인 투자자들은 더 재밌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이런 새로운 스토리, 성장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소형주는 어느 구간에서 강세를 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는 경기가 매우 좋거나 경기가 매우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한국의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중소형주가 3개월 이상 강세를 보였던 구간은 4번 정도가 있습니다. 2005년과 2007년, 2009년과 2015년이 바로 중소형주의 강세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을까요? 중소형주 강세 구간은 앞서 경기가 매우 좋거나 혹은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가치주, 성장주 아이디어를 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중소형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고요. 경기가 좋지 못할 때는 중소형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소형 성장주가 강세를 보인 구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2009년과 2015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009년과 2015년은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았던 상황이 바로 이 2009년과 2015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직후 기업들의 실적 성과가 그렇게까지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의 증가율이 높았었던 IT 기업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자동차 기업들 같은 한국의 성장주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중소형 IT라든지 중소형 자동차 부품 기업들 역시 함께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게 2015년입니다. 2011년부터 한국 기업 이익은 3, 4년 동안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2015년 정도가 되니까 이때에서는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체적인 이익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성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고요. 2009년과 2015년은 특히 중소형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005년과 2007년은 중소형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었습니다. 아까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호황 국면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과 2007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이 호황 국면에 진입해 있을 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소형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대형주에 진입하지 못했었던 중소형 가치주들이 저평가에서 적절한 평가까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였던 구간이었다. 호황 국면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 같은 업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어떠한 사업 내용으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경기 호황의 후반 국면에는 사업의 내용이 어렵지 않으면서 성장성은 없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정리해 드리자면은 스타일 투자 전략은 현재 상황이 가치주에 올바른 시장인지 성장주에 올바른 시장인지 혹은 대형주에 어울리는 시장인지 중소형주에 어울리는 시장인지를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그 스타일을 선택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성장주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였던 피터 리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차이점은 개인 투자자는 50개, 100개씩 되는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단지 1개, 2개 정도의 기업만 정확하게 알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잘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강점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스타일 투자의 기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향이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는지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혹은 가치주 투자에 강점이 있는지 성장주 투자에 강점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시장이 내 성향에 잘 맞는 시장인지 혹은 내가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에 어느 정도 둘 다 자신이 있다면은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은 가치주인지 성장주인지 대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투자에서는 투자 시점 역시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빨리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치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하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성장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이 더 유지될 수 있을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이 투자 시점을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가치주나 성장주, 대형주와 중소형주 투자 전략과 관련된 내용 기억하신다면 좀 더 성과를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 염동찬이었습니다.